안녕하세요. 기업 인수합병과 채권 추심 현장에서 20년 넘게 매출 숫자를 쫓아다니며 이 성장, 진짜 성장인가? 아니면 사서 키운 가짜 성장인가? 이걸 매일 냉정하게 가려본 한주원입니다. 지난 24강에서 KIFRS 1,2룰로 매출 인식 기준 5단계, 그리고 매출 품질을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를 봤죠. 오늘 25강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매출 성장률 분석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매출이 커지면 회사가 좋아졌다. 아니에요. 매출이 커져도 속이 비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 매출이 회사 목을 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성장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유기적 성장, 즉 내 힘으로 큰 성장. 그리고 무기적 성장, 사오고 합치고 붙여서 만든 성장. 겉보기 성장률이 40%라도 그중 80%가 M&A나 일회성 계약이면 본업 경쟁력은 사실상 멈춰 있는 겁니다. 제가 채권 추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파산 패턴 중 하나가 딱 이거였어요. 유기적 성장은 멈췄는데 M&A로 매출만 부풀린 회사. 오늘은 이걸 실전적으로 구분하는 법을 합니다. 숫자만 보고도 바로 감이 오게, 주석까지 확인해서 확정 판정 내리게. 호흡 맞춰서 하나씩 박아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명확히 잡아두죠. 유기적 성장은 기존 사업, 기존 고객, 기존 제품 서비스로 벌어들인 순수한 매출 증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제품이 터졌다. 기존 제품 점유율이 올라갔다. 가격 인상에 성공했다. 공장 증설 후 물량이 실제로 늘었다. 고객사가 늘고 재구매가 늘었다. 즉, 본업 경쟁력으로 성장한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높은 성장입니다. 반면 무기적 성장은 외부에서 사오거나 합쳐서 생긴 매출 증가입니다. M&A로 회사 하나 통째로 인수, 사업 부문 양수도, 신규 자회사 편입, 대형 일회성 계약 같은 것들이죠. 이건 성장처럼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이익률, 희석, 부채 증가, 통합, 실패가 따라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 매출 성장의 대부분이 유기적이냐, 무기적이냐? 유기적이 주력이면 다음 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기적이 대부분이면 다음 해부터는 성장률이 꺾이거나 이익률이 무너지거나 현금이 마르거나 이 셋 중 하나가 터집니다. 여러분, 뉴스나 IR에서 매출 40% 성장만 보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성장률은 결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세 가지예요. 오늘 25강 핵심은 이 세 가지를 고정 루틴으로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연결과 개별을 비교하세요. 연결 매출은 자회사까지 합친 숫자, 개별 매출은 본체 자체 숫자입니다. 이 두 개가 벌어지면 무기적 성장 가능성이 급상승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연결 매출은 50% 성장했는데 개별 매출은 5% 성장이다. 이건 뭐냐? 본체는 거의 안 컸고 붙인 애들이 커 보이게 만든 거예요. 즉, 무기적 성장입니다. 반대로 연결도 20%, 개별도 18% 성장했다. 이러면 유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체가 실제로 커졌다는 뜻이니까요. 연결이 개별을 압도하면 그 성장률은 일단 의심부터 하십시오. 두 번째, 주석과 사업 보고서에서 매출 증가 요인 문장을 찾는 겁니다. 무기적 성장일 때는 대부분 흔적을 남깁니다. 회계상 연결 범위가 바뀌면 공시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거의 확정입니다. 이번 기간 매출 증가는 인수 효과로 인한 것. 신규 연결 자회사 편입으로 매출이 증가, 사업 결합으로 외형 확대, 연결 범위 변경 영향.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더예요. 인수 효과는 매출을 늘리지만 이익률을 희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한 회사가 저마진이면 매출은 커지는데 영업이익률은 떨어집니다. 매출은 폭증, 이익률은 하락. 이 조합이 나오면 무기적 성장에 의한 희석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현금 흐름표로 확인하세요. 유기적 성장이라면 정상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출 증가를 어느 정도 따라옵니다. 물론 완벽히 같은 속도로 오르진 않아요. 하지만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근데 무기적 성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옵니다. 인수한 회사의 매출 채권이 편입되면서 매출 채권이 급증하고 재고가 편입되면서 재고가 급증하고 영업 현금 흐름이 매출 증가를 못 따라갑니다. 심하면 마이너스로 꺾이죠. 매출은 큰데 현금이 없다.
이게 무기적 성장의 흔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차입금으로 메웁니다. 그러면 부채 구조가 흔들리죠. 그리고 한번 시장이 얼어붙으면 롤오버 실패로 쓰러집니다.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본 성장 기업이 갑자기 망하는 전형적인 루트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경고등을 드릴게요. 이 패턴이 보이면 성장률이 아무리 화려해도 한 번 더 의심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 톱5. 연결 매출 증가율 30% 이상인데 개별은 10% 미만. 주석의 인수 효과, 신규 연결, 연결 범위 변경이 반복될 때, 매출 증가율 대비 영업 현금 흐름 증가율 괴리가 심할 때, 매출 채권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의 1.5배 이상일 때, 그리고 매출은 급증하는데 영업이익률은 하락하거나 정체될 때, 이 5개 중 2개만 동시에 떠도 저는 성장률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기적 성장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무기적 성장도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인수한 회사가 고마진이고 통합 이후 원가 절감이 실제로 나오고 영업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차입 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인수 후 1, 2년 내에 시너지 수치가 증명될 때, 이러면 무기적 성장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말만 시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시너지 계획이 아니라 재무제표에 찍힌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실전 20초 체크리스트입니다. 딱 5줄로 판정 내리기. 연결 매출 증가율과 개별 매출 증가율 차이가 큰가? 주석이나 사업보고서에 인수, 합병 효과, 신규 연결 언급이 있나? 매출 증가율 대비 영업현금 흐름 증가율이 뒤처지나? 매출 채권, 재고 증가율이 매출보다 더 빨리 늘어나나? 마지막으로 영업이익률 추이가 성장해도 하락하거나 정체인가? 이 5줄만 훑으면 매출 성장이 진짜 본업 성장인지 아니면 사서 붙인 성장인지 바로 감이 옵니다. 오늘 25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6강에서는 매출 원가율, 매출 총이익률 추이, 즉 원가 압박 신호로 들어갑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왜 이익이 안 남는지, 왜 성장하는데 주가가 못 가는지, 그 핵심이 바로 원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인수합병 채권 추심 전문가 한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성장률을 볼 때마다 이 한마디를 꼭 떠올리세요. 이 성장, 진짜 내 힘으로 한 건가? 아니면 사온 건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가짜 성장의 함정에서 구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